자,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덕윤리를 살펴볼 텐데요. 덕윤리. 덕윤리에서는 여러분 품성을 중시해요. 뭘 중시한다? 품성. 어떤 자, 앞에서 의무론, 그리고 공리주의 이런 거는 의무론과 공리주의에서는 되게 보편적 원리를 강조했어요. 칸트의 의무론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?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. 그리고 뭐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, 최대 행복 이런 것처럼 어떤 명확한 원리를 제시해 줬었는데 덕윤리에서는 그러한 원리보다 행위자 내면의 뭐를 중시해요? 품성을 강조합니다. 품성. 이 덕윤리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. 아리스토텔레스. 뭐 우리 현대 덕윤리 철학자로는 뭐 맥킨타이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맥킨타이어. 근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점을 둬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?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거예요. 사회적 동물. 이런 말은 좀 알아두셔야죠.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. 이 의미가 뭐냐면 사회적 동물이다.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인간은 뭐 반드시 뭘 이루어야 돼? 사회,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. 공동체.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그러면 윤리라는 것도 우리 혼자서 우리 본성 자체에 내재되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윤리라는 것도 이 공동체, 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진 윤리의식과 조선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윤리의식과 고려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윤리의식은 당연히 다 뭐 하겠어요?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윤리라는 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자라났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뭘 중시하는 거예요?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각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강조하는 품성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것은 상황과 맥락에 대한 그래서 고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상황의 특수성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?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. 고려. 자, 그러면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자, 그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어떤 품성이 있을 거예요. 그 품성을 우리가 그러면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그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? 선천적이겠어요? 후천적이겠어요? 후천적이에요. 그래서 유독한 품성을 강조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겨요? 후천적으로 생겨나요. 후천적으로.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겨납니다. 그럼 후천적으로 어떻게 형성을 해요? 자, 여기 나오지만 반복적 행동을 습관화해야 됩니다. 습관화. 그 사회에서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뭐해서 습관화해서 그 사회에서 어떤 이상적 인간으로 여겨지는 어떤 품성, 성품을 습득하는 것이 덕윤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덕윤리에서 윤리적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사회냐,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떠한 품성과 성품을 이상적으로 보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. 어떤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처럼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실 건 이 덕윤리에서는 뭘 중시한다? 공동체를 중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게 덕윤리였습니다.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.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.